괴력의 공비들. 당시 공비들은 임진강을 건널 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발각되지 않았다. 남욱군 우시 형제와 우연히 부딪힌 것을 제외하면 주민들에게 거동 수상자들로 몰려 신고된 적도 없었다. 날래 가자오. 게다가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의 통신체계는 매우 낙후되었으니 우시 형제가 파출소에 신고한 것은 밤 9시경이었지만 중앙정보부로 사건이 보고된 것은 5시간이 지난 20일 새벽 2시경이었다. 큰일 났습니다. 뭔데? 지금 파주에서 공비 30명이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그쪽 동네 원래 공비들이 자주 내려오잖아. 파주와 양주 일대에서 군병력을 배치해서 공비들을 소탕하도록 해. 이렇게 명령했지만 공비들은 괴력 같은 속도로 이미 파주 양주 일대를 벗어나 구파발 부근까지 당도해 있었다. 3, 4가지의 산길을 하룻밤 사이에 주파했다. 우씨 형제를 돌려보낸 뒤에 10시간 동안 거의 휴식도 없이 전력 질주를 한 결과였다. 그냥 걸어가도 힘든 속도인데? 숙달된 군인들은 완전 무장한 상태로 하루에 4km 정도를 이동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은 30kg의 군장을 짊어진 채 험한 산길을 하루 만에 20km 이상 주파했던 것이다. 김신조의 증언이다. 당시 공비들은 자만심 같은 게 있었어요. 매일같이 모래주머니를 차고 산악구보를 했기 때문에 국방군들은 우리 속도를 절대 쫓아오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죠. 군사 관계자들의 말이다. 당시 무장공비가 침투한 산악코스로는 해병대도 이틀은 좋게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주파를 했으니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서울로 진입한 공비들. 1월 20일 오전 9시 신고가 들어온 지 만 12시간 만에 국방부 장관은 이 사실을 대통령에게도 알렸다. 각하, 간밤에 북계 무장공비 30명이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 어디로 쳐들어왔어? 임진강 상류 고량포 쪽입니다. 이곳은 얼음이 얼면 쉽게 건널 수 있는 곳이라서. 뭐 타러 쳐들어온 것 같소? 글쎄요, 또 주한미국이나 한국군 부대를 테러하러 온 게 아닌가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60년대 후반 휴전선 부근에는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남북한 군사들의 무력 도발이 있어왔다. 당시 남쪽으로 내려온 무장공비들은 주로 미군과 국군의 막사를 폭파하고 군용 트럭과 군용 열차를 습격하는 식의 테러를 자행하고 있었다.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려니 했을 뿐 설마 청와대까지 오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따라서 군사시설이 밀집한 파주 양주 일대에만 겹겹의 방어선을 구축하며 집중 수색을 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시각 이미 공비들은 서울 인근의 야산에서 다음날 있을 청와대 기습을 생각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20일 밤 다시 이동을 시작해 21일 새벽에는 청와대 뒷산까지 당도해 있었다. 침투 4일 만에 청와대 뒷산까지 침입한 공비들의 모습이다. 이제 다 왔어. 오늘 밤에 청와대를 까부시는 거야. 그리고 밤이 되자 공비들은 산에서 내려와 서울 도심의 한복판을 대담하게 걷기 시작했다. 공비들은 방한모 차림에 국군의 군복을 입고 있었으나 소련식 외투에 농구화를 신고 있어서
어색하기 짝이 없었지만 다행히도 어둠이 이를 가려주고 있었다. 다만 외투 속으로 소총과 수류탄을 숨긴 탓에 모두들 밖으로 볼록한 모습이었지만 이들은 행군하는 군인처럼 이열 종대를 갖추고 움직였다. 김신조의 회고이다. 그때 우리는 겁이 전혀 없었어요. 서울까지 오면서 4일 동안 단 한 번도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만의 경찰이나 군인들을 얕잡아 보고 있었죠. 만약 검문을 하다가 걸리게 되더라도 해치워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지하문 검문소. 밤 9시 30분 공비들은 종로의 세검정 파출소 앞에서 처음으로 검문을 받게 된다. 당신들 뭡니까? 우리는 CIC 방첩대다. 훈련 끝나고 돌아가는 길인데 참견 말라. 고압적인 자세로 나오자 경찰서장은 순순히 길을 터줬다. 그리고 밤 10시경 이번에는 자하문에서 검문을 받게 된다. 마지막 관문 청와대 앞 자하문 검문소. 이곳만 뚫게 되면 청와대까지는 고작 500m 거리였다. 당신들 뭐요? 우리는 CIC 방첩대원들인데 특수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다. 우리는 지금 너희와 상대할 시간이 없으니 어서 길을 비켜라. 공비들은 방금 전 검문소를 통과했던 것과 같은 방법을 썼다. 하지만 아무래도 수상했다. 함경도 억양이 묻어나온 것이다. 또 공비들은 긴장해서 과장된 행동을 하는 바람에 외투 속에 감추어둔 총구가 드러나는지도 몰랐다. 때문에 형사들은 신고된 공비라는 걸 직감했다. 헐, 후덜. 그런데 이때 경찰서장이 나타났다. 나는 종로 경찰서장이요. 신분증 좀 봅시다. 신분증은 또 무식이. 외투 안에는 뭐가 들었소? 그리고 마침 시내버스 한 대가 올라오고 있었다. 공비들은 버스를 국군의 지원병력 차량으로 착각했다. 이 버스는 무식이? 당황한 공비들은 외투 속에서 총을 꺼내더니 최 서장의 가슴을 향해 기습적으로 기관총을 쏘았고 드르륵 드르르륵. 경찰서장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만다. 이후 공비들은 버스를 향해 총격을 가하고 수류탄을 투척하여 쾅! 쾅쾅! 버스 승객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관통상을 입었고 깜짝 놀란 승객들은 버스 문을 박차고 황급히 뛰어내렸다. 엄마야! 하지만 어둠 속에서 공비들은 국군이 출동한 줄로만 알고 시겁해졌다. 김신조의 회고이다. 이제 다 틀렸구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청와대까지 내려왔다는 자부심이고 뭐고 다 없어졌고 겁에 질린 동료들은 그 순간에 모두 다 흩어져 버렸죠.